여러분, 계속해서 오르는 금리 때문에 힘드셨죠? 저도요. 이제는 숨통을 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년 2분기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일 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지역 인플레이션은 정책 입안자들이 목표로 설정한 2%와 비교해 눈에 띄게 약화됐다고 밝혔죠. 애초 골드만삭스는 ECB가 내년 3분기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2분기 이전 금리 인하에는 상당한 장애물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거나 성장률이 개선하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죠. 한편 유럽연합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지난 1일 유로존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달 2.9% 증가한 것에 비해 0.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0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시장 예측치도 2.7%를 크게 밑돌았죠. 골드만삭스의 예상대로 금리 이제는 좀 내릴까요? 거시경제 전문가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들에서 내년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망치들 대부분은 내년 2분기가 결국은 금리의 최고점이고 그 이후에는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는 기조로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예측보다 조금 빨라지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 애초에는 22에 대해서는 내년 3분기 인하가 좀 지배적이었는데 2분기로 좀 당겨졌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2분기 인하가 많아는 1분기 인하가 시행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몇 년 동안 계속 빨리 올랐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기저효과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더 이상 오르기 힘든 시점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유로존 같은 거 물가가 한 2%대까지 안정되는 수준까지 내려가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때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 미국의 경기 상황들 더 봐야 되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 내년 5월, 6월 조금 더 빨리 가면 1분기 끝자락쯤까지 이제 기대치들이 많이 와 있고 유럽 역시 2분기 지면 금리를 내릴 것 같은 기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또다시 물가가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요. 최근 동향상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좀 변동성이 크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따라서 좀 에너지 가격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긴 한데 에너지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고 미국이 이제 경기가 올해만큼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중국 역시 내년 경제가 썩 좋지 않을 거라는 의견. 그리고 수요를 해주는 나라들에 있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이 펴지면서 조금 이제 소비 같은 게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면 임금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고 임금이 또 떨어지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줄어들게 되고 전반적으로 물가 관련해서 선순환으로 가는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으면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런 수요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 역시 조금 안정화될 거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물론 올라가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결국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기조상 내려가고 있다. 얼마나 천천히 내려가느냐의 문제긴 한데 특히나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근원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있긴 하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물가도 지금 몇 년 사이에 20% 이상 올랐죠. 기저효과가 발휘할 시점 특별하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없으면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들이 왔기 때문에 물가 역시 좀 오르는 폭이 더뎌지지 않을까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을 현 상황상에서 진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 미국의 경기가 급작스럽게 살아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점차 옅어지는 것 같고 미국 역시 완만한 침체 혹은 뭐 좋다라면 골디락스 시나리오 그럼 역시 이제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 낮추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언제 낮출 수 있느냐? 하나 명확한 거는 미국이 떨어뜨리기 전에는 쉽지 않다. 그거는 사실 명확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격차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건 아무래도 외환시장에 부담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것이냐 정부가 이런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한국 역시 뒤따라 내리면서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금리를 낮추지 못한 이유에는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문제들도 있죠. 아무래도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금리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준금리가 좀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압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가계부채가 좀 덜했다라 그러면 물론 이제 좀 선제적으로 금리 낮출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정부 기조 자체가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낮춤으로써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가계부채를 또 늘리고 이런 상황들은 안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하반기 혹은 하반기 이후가 아마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로 돌아가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가 더 늘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부담되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더구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